전남 지역에 모처럼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다행히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은 단비가 반가웠지만 아직도 걱정이 많습니다. 무안군 의회가 또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민주평통 연수에 이어 이번에는 제주도로 연수를 떠났습니다. 의정 활동을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돼 벌써 두 번째입니다. 군청사기의 7가지 분장 기법 중 덤벙 담근다에서 이름 붙여진 덤벙 기법이 국내외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광주시장 후보로 나섰던 주기환 후보 아들이 윤 대통령 취임 직후 대통령 부속실에 채용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남 지역에 하루 100mm 안팎의 단비가 오랜만에 내렸습니다. 말라있던 밭작물은 그나마 해갈됐지만 길어진 가뭄에 물댈 시기를 놓친 논에서는 수확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쩍쩍 갈라져 먼지마저 날리던 벼논에 빗물이 차올랐습니다. 이틀 새 신안 지역에 내린 비의 양은 70mm, 올 들어 가장 많은 양입니다. 하지만 물이 차오른 논 옆으로 말라 비틀어진 모판들이 엎어져 있습니다. 길어진 가뭄에 모내기 시기를 놓쳐 옮겨 심지 못한 것으로 올해 농사는 사실상 망쳤습니다. 내년 농사를 위해 저수지라도 채워주길 바라는 농민은 늦게 찾아온 비가 야속하기만 합니다. 우리 보다시피 아무 도움이 안 되잖아요. 못잘 했다가 이렇게 돼버리고 이거 있어봐야 여기다가 어떻게 심으겠어요. 다시 노타리를 쳐야 되는데 심을 엄두가 안 나죠. 모내기를 제때 마친 논들은 물을 머금고 일부 푸른색을 되찾기도 했지만 이미 고사해 듬성듬성 비어버린 곳들이 많습니다. 그나마 고사하지 않은 벼들도 생장 시기를 놓쳐 정상적인 수확량을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수확량이 상당히 소출이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양성장기 그 부분을 확충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식성장으로 바로 넘어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라남도는 이번 비로 밭작물과 일부 논은 해갈된 것으로 보고 보험 대상이 되지 않는 피해 농가들의 재해복구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호우특보가 내려졌던 전남에서는 영암과 목포 등에서 도로와 주택 마당 등이 일부 침수되기도 했지만 큰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원구성만 해놓고 아직까지 단 한 차례 본회의도 열지 않은 무안군 의회가 시작부터 입살에 오르고 있습니다. 민주평통 연수에 이어 또다시 의정교육을 명목으로 제주로 떠난 건데 지역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 것인지 고민하기보다 의정활동 초반부터 외유에 더 신경 쓰는 모습입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무안군유의 의원들이 제주로 떠났습니다. 임동현 부의장을 비롯해 김봉성, 임윤택, 임현수, 박상배, 이호성, 정은경 의원 등 모두 7명의 초선 의원들입니다. 이번 제주 연수의 목적은 의정실무 전문 교육. 제주의 한 호텔에 짐을 풀고 조례 입법, 예산 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등의 교육을 사흘간 받는다는 계획입니다. 의회 사무과 직원 4명을 대동하면서 모두 1,230여만 원을 연수비로 쓸 생각이고 선진지 시찰을 명목으로 비자림 탐방 등을 연수 일정에 끼웠습니다. 의원님들도 교육을 더 타이트하게 하자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의원님들도 제주 다 안 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26일 임시가 있거든요. 네. 빨리 교육을 갔다 와가지고 한번 듣고 와서 보는 것이 의원님들한테 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 지난 1일 원구성만 해놓고 아직 단 한 차례의 임시회도 열지 않은 제9대 무안군의회. 농축산물 시장 가격 불안에 지속되는 가뭄,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등 도처가 민생 문제 투성입니다. 그런데 변화와 혁신을 내걸었던 초선 의원들이 민생을 뒤로하고 외유의 맛부터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주 혈세 4천만 원을 들여 떠난 무안 민주평통 자문회의의 백령도 연수에도 초선 의원 7명 중 6명이 함께 했었습니다. 무안 민주평통의 연수 예산은 무안 군의원들이 꼼꼼히 살펴야 하는 보조금인데 일반인까지 데리고 간 연수에 문제의식 없이 동행했던 초선 의원들이 어떻게 예산을 심사할지 미지수입니다.
결과서를 또 자기들이 아직 안 넘어왔으니까 30명 정도 갔다 하니까 우리가 좀 지켜보게 한번 그 예산서 넘어온데 보고 하긴 해야 돼. 지방의원들의 교육은 반드시 제주에서 진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더구나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최전방에서 챙겨야 할 무안군의원들이 무안공항발 항공기를 외면하고 광주공항으로 갔어야 했던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전남도 의회가 내일부터 11일간의 일정으로 첫 임시회를 갖고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들어갑니다. 첫날은 전남지사와 전남교육감으로부터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시정연설을 청취하고 오는 29일까지 2022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사합니다. 추가 예산안 규모는 전라남도는 당초 예산보다 8,919억 원이 증액된 10조 9,389억 원이며 전남교육청은 1조 2,382억 원이 증액된 5조 5,712억 원입니다. 박홍렬 목포시장이 민선 8기 첫 시정연설을 통해 일자리 도시 건설을 약속했습니다. 목포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박 시장은 스마트 산단 조성, 청년 일자리 종합체계 구축과 김산업 특화단지, 친환경 선박 클러스터 조성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무한반도 단계적 통합, 전국체전 성공 개최, 목포대 의대 유치 등 공약 사업도 재확인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광주광역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주기환 전 후보가 아들 채용 문제로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주 전 후보의 아들은 지방선거 운동 기간이자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 대통령 부속실에 채용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정훈 기자입니다. 지난 6일 지방선거에서 경선 없이 국민의힘 광주광역시장 후보로 출마한 주기환 전 후보. 당선인 신분으로 광주를 찾았던 윤석열 대통령은 AI 집적단지 등을 방문할 때 주 전 후보의 안내를 받는 형식으로 힘을 실어줬습니다. 지난 2003년 윤 대통령이 광주지검에서 근무할 때 수사관으로서 인연을 맺었던 주 전 후보는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후보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호남의 어려움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직접 보고하고 공유함으로써 한 채의 소외와 억울함, 막힘이 없도록 지방선거 운동이 한창 진행되는 시기이자 윤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 5월 주 전 후보 아들 주모 씨가 대통령실 직원에 채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 씨는 현재 대통령 부속실에서 6급 직원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원도 원주의 한 대학에서 산학 협력 관련 업무를 하던 주 씨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사퇴하고 캠프를 꾸리는 과정에 합류해 인수위원회에도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통령실의 행정관 채용 과정에 아파 찬스 등 불공정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채용 과정의 문제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자라고 제안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주 씨가 대선 경선 캠프에 참여해 인수위를 거쳐 현재 대통령실에 근무하고 있다며 캠프와 인수위 등에서 자질과 역량이 충분히 검증됐고 신원조회 등 내부 임용 과정을 거쳐 채용된 것으로 이 과정에서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한편 주기환 전 후보에게도 아들 채용과 관련한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 연결과 메시지 전달을 시도했지만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전라남도는 오늘 광주시청에서 열린 국민의힘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과 국립의과대학 설립 등 지역 현안에 대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은 나로 우주센터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고속철도 등 SOC를 지속 확충하겠다며 우주항공산업과 친환경 재생에너지 등 지역 특화 산업 발전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라남도와 전라남도 교육청은 다문화 가정 고등학생의 고른 기회 전형을 지원하기 위해 전남 사다리 교사단을 발족했습니다. 전남 지역 고등학교 교사 20명으로 구성된 전남 사다리 교사단은 도내 다문화 자녀 고등학생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입시 컨설팅 등을 통해 대입 진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편 고른기회 전형은 교육기회 불평등을 해소해 균등한 고등교육을 제공하는 대입특별 전형입니다. 고려 청자에서 조선 백자로 넘어가는 시기에 등장한 분청 사기. 다양하고 독특한 기법들로 유명한데요. 백토물에 도자기를 무심히 담가 색을 입히는 이른바 덤벙 기법이 투박하고 거친 매력으로 국내외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무안군 월선리 예술인 마을에 있는 분청사기 대가의 작업실. 손님을 맞이하는 찻잔 하나도 모두 분청입니다. 분청사기의 7가지 분장 기법 중 덤벙 담근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덤벙 기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무심하고 거칠게 담가낸 분청은 차맛도, 찬물의 미감도 남달라 일본인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 일본인들이 이제 놀랬던 이유가 그것이에요. 자기들의 이제 엄청난 그 기교를 들이고 엄청 과학적인 생각들 속에서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차맛을 내지를 못해요. 특히 3분의 1만 덤벙 담그는 무안분청의 독특한 기법은 소박하지만 자유로운 분청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거친 풀들을 모아 말렸다가 철분이 많은 물감을 묻혀 칠하는 귀얄 기법은 더욱 파격적입니다. 온도가 높으면 철이 많이 붙은 부분은 타버리지만 도예가는 실패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 철분 덩어리가 있자 그냥 흘러내려가지고 구멍이 생겼던 부분들, 이건 실용적으로는 쓰기가 곤란하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재밌는 거예요. 소박하지만 파격적인 무안 분청의 매력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무안의 한 작은 마을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휴일인 어제 전남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소폭 감소했습니다. 어제는 순천 111명을 비롯해 547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주까지 매일 7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며 확산세를 보이던 전남은 휴일 검사 건수가 줄어들며 확진자 수가 소폭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아들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던 전 목포해양경찰서장이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2017년 친분이 있던 전 항만회사 대표에게 아들의 취업을 부탁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목포해양경찰서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취업 청탁을 받고 전 해경서장의 아들을 채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항만회사 대표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습니다. 전남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일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 벽보와 선거 공보에 허위 경력을 기재한 목포시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해당 시 의원은 모 고등학교에 입학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총동문회 부회장 경력을 기재한 뒤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실제 경력을 기재하더라도 모 고교를 졸업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함께 기재했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목포교육지원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목포 지역 4개의 사립유치원에서 교직원 급식비를 제대로 징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유치원들은 원생과 교직원에게 동일한 식단의 급식을 제공하면서 교직원 급식비의 단가를 원생보다 낮은 금액으로 징수해 급식 운영을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도군 내병도 인근 바다에서 선박 고장으로 표류하던 70대 선장이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해초를 채취하러 출항했던 어선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경비정을 급파해 2시간 만에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던 선장을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신안군이 아페읍에 자생하는 왕자귀 나무의 섬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 조례는 신안군 왕좌귀 나무의 섬 재배단지 조성과 소득 보전 지원 등을 위한 위원회 설립, 농촌 관광 자원화 사업 추진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